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방송 레트로 피플 파이널 판타지 7으로 이어지는 시간 파트 2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트로피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을에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 로치, 뮤뮤, 이박사, 그라운드 워커십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정신이 없네요. 사상 최초 6인팟. 그쵸. 이전에 최대 팟이 5인 팟이었죠. 킹오파 할 때. 그쵸. 킹오프 할 때가 그나마. 그쵸. 그때가 유일하게 5인 정도였으니까. 아, 빡세요. 역대 최고입니다. 자, 이제 로테이션 돌려야지, 그럼. 네, 로테이션 돌려야죠. 개혁안권 잘 모으고 계십니까? 들고 왔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다 모아야 되는데. 빠져나갔죠. 이제 슬슬. 이 파트 2의 분위기에서는 로치 씨가 조금 기력을 잃을 수가 있어요. 추사이어스를 변신했다가 풀리는 느낌이라. 지금 중력 100배! 시간과 정신의 방향에서 수련 좀 더 하고 오시길 바라겠고. 카르마 씨는 드디어 이제 숙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숙제라. 아주 반갑게 맞이하실 거고. 유미 씨는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별 말씀 없습니다. 다른 게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갑자기 파파7 얘기하는데 15탄이 어쨌네 이러지 마시고. 나 세븐 해봤어요. 왜 그래요? 아, 그러니까요. 그나마 도입부밖에 안 했지만. 도입부요? 저기 왕으로 본 다음에 거리를 걸어 나오는 거 거기까지 보고 오신 거 아니죠? 잠깐만요. 안 돼. 야, 그게 오프닝이야. 그게 끝이야. 그게 끝. 그 다음에 기차 출발해야 돼. 시작하는 거야. 전에 살짝 듣기로 교회였던 것 같은데? 교회요? 에어리스 처음 만나는 거 말고 두 번째 만나는 데까지 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분량의 왜? 이 정도면 분량의 5분의 1 아닙니까? 5분의 1? 디스크 1의 한 5분의 1 아닙니까? 그 정도면 대충? 리메이크로 치면 엄청 길게 한 거예요. 아, 그렇죠. 리메이크로 치면 그렇죠. 좀 했어요. 나는 그래서 리메이크를 너무 해보고 싶어요. 네. 오리지널부터 즐겨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눈이 너무 아파요. 어두워요. 이분이 계속 저희 이거 2년 전부터 이걸 준비한다고 해서 원판을 좀 해보셔라 하면서 하다못해 진짜 애물게임기까지 다 손에 들려드리고 그거 했으니까. 국장님 거기에 중요한 건 세븐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말을 했었어야죠. 내가 클래식 있으니까는 그걸로 돌려봤지. 네, 그래서 돌려버렸죠. 네. 그랬더니 내 눈이 뽑힐 뻔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뽑힌 사람도 있을 텐데도. 잘하셨고요. 오늘도 잘 뽑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정신이 뽑힐 수도 있어. 천상 그라운드 워크씨랑 이 박사님의 바치가댕이를 잡고 가는 시간이 되겠네요. 저희는 거들뿐. 카르마 씨와 저는 거들뿐. 프리라이더라고 하죠? 얹혀가는. 모임승차 하시겠다고요? 버스 타고 가는 거죠 이제. 버스 기사가 시원찮을 수도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둘이잖아요. 네, 존재감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로치 씨는 배고프시면 말씀하세요. 선두 갖다 드릴 테니까 계속 수련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먼저 광고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피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트 2로 이어지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7.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전히 할 얘기들은 많습니다. 잘 풀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캐릭터와 스토리, 게임의 관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대적 관점과 그래픽 완성도 이런 거에서 쭉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가지고도 2시간을 떠들었네. 네, 2시간까지 잘 떠들었어요. 원래 더 떠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좀 절제하긴 했어요, 그때. 절제를 했다고요? 거짓말? 절제는 아니신 것 같던데요. 왜냐면 딴소리라서. 딴소리라서요?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억제기가 충분히 발동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테리아나 흡수 잘하신 것 같고요. 저분은 딴 데로 튀면 안 돼요. 계속 딴 데로 튀기 때문에 제발 좀 그렇게 하시면 말도 고이네. 자제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섞여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고. 원래 산으로 가는 방송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캐릭터 얘기부터 슬슬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서사야 뭐 마찬가지로 클라우드가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세계를 구한다. 정말 짧게 풀어보면은 요거죠. 요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서사들이 참 대단하죠. 어쨌든 간에 이 게임이 참 이정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파트 1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서사가 중요성을 차지하느냐를 보여준 작품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매된 JRPG나 RPG를 포함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요즘 시대는 확실히 이게 엄청 강화가 됐죠. 네. 옆 동네 하이테크에서 라오 얘기 열심히 하셨던데 두 분. 거기서도 뭐 스토리텔링과 서사 얘기가 참 중요하게 작용이 됐던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영향도 충분히 있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각자가 좋아하고 좀 눈에 갔던 캐릭터들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볼까요? 박사님, 누가 제일 눈길이 갔습니까? 저는 뭐 당연히 주인공이죠. 클라우드. 예, 클라우드 스트라이프. 6에서 7으로 넘어왔을 때 주인공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성별 자체도 바뀌고 주인 스토리도 바뀌었는데 처음으로 딱 사로잡았던 게 와 이런 칼도 쓸 수 있구나. 이런 무기도 가능하구나. 이런 스토리도 되고 이런 기술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그걸 이제 좀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인공의 무기죠. 버스터 소드죠. 이때가 좀 그 대검의 시대긴 했어요. 대검이 진짜 멋있어 보였거든요. 아하. 개인적으로 파판 그 클라우드 기본 대검이랑 저 베르세르크에 나오는 그 대검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실 생각. 네? 대검을요? 아니 뭐 저기 그런 거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건담도 못 사는데 뭔 대검? 그러니까. 이거 요즘엔 이제 땡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끔 이거 실물로 만드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야, 많아요.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보긴 했어요, 클라우드 거. 근데 만드셨다고요? 네, 만들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결국엔 실패작이 돼버렸죠. 만들려고 하니까 영 안 되더라고요. 야, 근데 정말 세상은 넓고 근데 사실 무기는 만들 수 있다고 치는데 클라우드의 헤어를 만들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미용실에서도 안 될 거야. 안 돼요. 그거 아직도 못 만들어서 15에서도 죽 썼잖아요. 우리가 샴푸질을 하거나 샤워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헤이아치 머리나 카지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는 어려워요. 게임상에서는 이제 초코버 머리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일본 호스트바 머리인데. 아, 그렇죠. 근데 맞아. 심지어 호빠도 네. 힘듦. 충분히 이게 좀 어려운 머리 스타일이긴 해요. 그리고 파파는 약간 캐릭터들이 남자 캐릭터들은 이런 머리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이게 노무라의 취향 같기도 하고. 근데 왜냐면 원, 일본에서 투도 이런 걸 그랬어? 너무 좋아하니까. 거의 솔직히 말하면 JRPG 거의 전통이죠. 아니, 캐릭터 머리는 시대가 변하고 날짜가 변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약간 삐죽머리 같은 거. 가만 보면 손오공 머리 같기도 하고. 오! 보니까 손오공 머리 모티브라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때부터 있죠. 근데 이제 캐릭터 모델링이 점점 이제 3D 모델링에 점점 이제 현실이랑 가까워지는데 이제 그 헤어스타일은 절대 놓지 않는 거죠. 그래서 리메이크나 이런 거나 뭐 어드벤처 칠드런 같은 거 보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저렇게 비를 맞고 물을 맞는데 머리가 멋있어. 바이크를 타도 네. 망가지지 않는 헤어. 망가지는 거. 날리지 않는 머리?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지탄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사화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서사나 이런 거보다는 캐릭터 그 코스프레에 치중을 하잖아요.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걸로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대표작으로 역전재판도 있죠. 네. 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요즘에 그 헤어 가능했어요. 그걸 또 어떻게 꾸역꾸역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나온다고 하는 뭐 16 보니까 그나마 좀 덜 해줬더라고요. 근데 리메이크까지만 해도 심했죠 이거 뭐. 리메이크는 뭐 원래 원작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당연히 뭐 이거를 살려야 되니까 갑자기 뭐 클라우드가 빡빡머리하고 나올 수 없잖아요. 그건 좀 웃기잖아요. 갑자기. 해병대컷. 네. 갑자기 클라우드의 머리가 진짜 가지런해지고. 신라에 입대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솔전에. 상대하고 클라우드 이럴 순 없잖아요. 갑자기 포마드하고. 그러니까요. 새끼는 병장님 이러면서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유미 씨는 이 게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캐릭터는 누굴까요? 잠깐만.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 안 나지? 네, 그럼 생각나실 때까지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네, 카르마 씨부터 잠깐만요. 네, 카르마 씨부터 얘기할까요? 우선은 저도 당연히 클라우드가 인상 깊었죠. 주인공이다 보니. 그런데 약간 스토리랑 곁들여서 얘기해 보면은 역시 남자분들은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 에어리스하고 티파가
좀 눈에 가지 않았나? 이 얘기 잠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떡방자 논쟁 오늘 여기서 종지를만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 두 캐릭터가지고만 얘기하라 그러면 방송 한 편 더 뽑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죄송한 네. 얘기지만 뮤비 씨 왜 가셔도 됩니다. 이 얘기 맞습니다. 아, 나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근데 아니, 여기서 아니, 얘기하다 보면 여기서 또 불을 지필 거야. 저분이 군불 지피는데 전문이거든요. 이게 저번에 바람질 잘하지. 61회차에서도 저분이 군불 잘 지폈거든요. 바람질 잘하시다. 네, 요거 잠시 뒤에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나 일단은 고르- 이름 기억났어요. 네, 누굽니까? 에어리스. 아, 약간- 잠시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인공 이름이었는데 기억을 이제 하셨다고. 와, 기억을 드디어 했다. 방금 얘기 나왔는데, 이제 기억났어요. 야, 정말 대단한 멘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게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노치 씨는 누구십니까? 저는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다긴 한데 좋아서라기보단 화가 나서 별로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 캐릭터는 저는 호조예요. 호조 마사. 어떻게 보면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의 그 키카드거든요. 원흉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만악의 근원이죠. 네, 사실상. 만악의 근원이죠, 사실은. 끝입니까? 그래서 좀 이 찬물 끼얹은 이게 딱 분위기. 이런 거죠. 판가를 못한다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순간 바람 불었잖아요. 그래서 좀 때리고 싶다. 때리고 너 싶다. 뭐하는 놈이냐? 저 패고 싶다. 네. 사실상 호조가 없었으면 호조가 했던 행보를 안 걸었으면 저 이거 삐 처리해 주셔도 되는데 너만 없었어도 이 지랄을 안 했어도 됐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또 그 자리를 대체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호감으로만 치면 저는 잭스가 제일 호감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잭스라는 캐릭터가 원래 본편만 따지면 그렇게 존재감이 있던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그쵸. 뭐 옛날 옛적에 누가 있었답니다. 막 이런 느낌의 캐릭터였는데 에어리스의 첫사랑? 나중에 시나리오에 살이 붙고 이게 좀 퍼지다 보니까 잭스라는 캐릭터가 완성형이 되면서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때 제 기억으로 세븐에서는 잭스가 등장을 하진 않았어요. 아니요. 저 엄밀히 말하면 등장을 했어요. 대사에는 올라오죠. 그러니까 대사는 대사는 있어요. 있는데 캐릭터 외형이나 이런 거 아니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나중에 과거의 상할 과거의 때 상할 때 나오죠. 클라우드 맞다. 그 장면 있었다. 있었고 있었다. 심지어 잭스의 부모님도 나와요. 맞다. 클라우드가 기억이 잘못돼 있다라는 거 그쵸. 나올 때 이제 문제가 다 그러니까 이거 터지니까. 스포일러다. 아니 어차피 저희 스토리 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요? 저기 공소시효가 지날 만큼 지난 것 같은데요. 30년 됐으면은 저랑 별로 이건 나이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스포일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쯤 되면 공소기한은 해제된 거, 공소시효 적용됐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봤고요. 잭스랑 캐릭터는 외형은 다 나오긴 했지만 그 서사가 너무 안 나왔다 보니까 맞아요. 참 그게 안타까웠죠. 네, 저도 순간 마왕롤 열심히 먹었나 봅니다. 근데 솔직히 잠시만요. 성격적으로 보면 잭스가 제일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성격이 안 나왔어. 가장 큰 건 이런 성격이나 뭐 그런 게 안 나왔다 보니까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그냥 존재감은 있는데 되게 평면적이었어요. 그냥 이런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하고 끝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나중 시리즈에서 접하신 분들은 잭슨 역시 멋진 놈이었어.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그 친구가 맞아.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라운드 씨는 누가 제일 인상이 남으셨었어요? 저는 사실 주요 캐릭터 중에서는 사실 UP 캐릭터를 제일 좋아했어요. UP 매니아들 있어요. 네. 근데 사실상 적 캐릭터를 더 좋아했어요. 턱스 멤버들. 너무 예뻐서 그 수트를 입고 다니는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맞아요. 특히 제일 좋아했던 애는 그 빨간 머리 레노. 레노. 이 레노 친구 맞나요? 말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뭐 한 다음에 뭐뭐라고 이렇게 말할 때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약간 중이병 걸린 스타일. 약간 중2병 스타일. 근데 중학교 때마다 했으니 너무 재밌게 봤던 그러니까. 거죠. 전형적인 게 중이병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턱스 멤버들이 다 매력이 있어서 맞아요. 주인공들보다 사실 더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이 확실히 전체적으로 캐릭터들의 표현이 좋아요. 확실히. 그 선악을 딱 구분 지어서 보자고 하기에도 캐릭터들의 묘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턱스에서도 나중에 일리나라고 머리 노란 여자가 같이 멤버가 후발대로 들어와서 껴있는데 막내로 맞아요. 그 친구를 보면 알지 않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단발머리 약간 이제 인조인간 약간 쇼컷 같은 느낌만 좋아했어요. 인조인간 10% 스타일. 그렇죠. 바로. 근데 생각보다 대사 치는 거 보면 맹해요. 근데 오히려 전 빈센트가 참 안타까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주인공 일행에서 당연히 뭐 클라우드가 주인공이니까 돋보이긴 하죠. 근데 주인공 일행에서만 봤을 때는 빈센트였어요. 제일 되게, 좋았던? 네, 매력적이긴 했어요. 이 캐릭터가. 멋있죠. 네, 신비롭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 관짝에서 깨어나는. 그러니까. 게다가 한번 구하는데 삭제도 좀 많이 했던. 근데 이제 본편은 조금 이제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조금 분량이 적어 보이는 느낌이라. 왜냐면 후반대로 그쵸. 참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어드벤처 칠드런으로 처음 봤으니까 그때는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제일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이거에 FM대로 진짜 모르고 막 하면은 빈센트를 못 찾고 갈 수도 있어요. 맞아. 왜냐면은 별도의 과정을 거쳐서 빈센트를 영입하는 건데 그렇긴 하죠.
모르고 그냥 훅 지나가는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피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제주면서 그랬던 거죠. 유피랑 빈센트랑 영입하는 과정을 보면 유피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빈센트가 좀 까다롭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유피는 구했는데 빈센트를 못 구하는 친구들도 더러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야 이런 캐릭터가 있었다고 메모리 카드를 돌려서 쓰다 보니까 요즘에야 이제 공략도 많고 이런 게 흔하니까 뭐 놓쳐도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그때는 못 참죠 이런 거. 그렇죠. 돌아가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 뭐 많은 분량은 아니더라도 굉장히 좀 비중 있는 그래도 주역인데 이런 걸 하나 빠뜨리고 하니까 야 이건 좀 뭔가 밑답고 안 나온 느낌이라. 굳이 더즈 오브 켈버스까지 나왔던 혼자도 주연으로 나오는 그런 캐릭터인데 물론 뭐 게임의 완성도는 뭐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아쉽죠. 약간 그 돌아다닐 때 외형적인 캐릭터로만 보면은 빈센트가 딱 잘 빠졌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맞아요. 딱 그 코트에 딱 입 딱 가려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딱 부분적으로 크게 나눌 게 없어서 그런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빈센트가 그나마 파판 역대 작품들에서 결해서 봤을 때는 그나마 조금 판타지적인 느낌이 있어요. 다른 캐릭터들은 약간 현실적인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이 작품 안에서. 근데 그나마 좀 그 결에 좀 맞춰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현실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캣트시나 레드서티 같은 경우는 현실로 물론 보기가 뭐 너무 그렇긴 어려운데. 한데, 이런 캐릭터인데 이제 인간형 캐릭터로 봤을 때는 그나마 좀 판타지라는 느낌은 좀 어울리잖아. 당연히 캣트시나 뭐 레드 서티나 뭐 조금 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이런 거를 얘는 개파냐 고양이 파냐. 그렇죠. 대판을 고양이 파냐. 어드벤처 질드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바무드 전투씬 보면은 개대에 풍겨가지고 고양이가 야 가자 막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무슨 파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뭐 대책이 안 서게 하고 그리고 그 역할도 컸던 것 같아요. 어드벤처 질드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얘기인데 어드벤처 질드런에서 꽤 멋있게 나왔어요. 빈센트가. 네, 제일 멋있었어요. 간지가 좀 풀풀 풍겼어요. 저는 그거 보고 와 개멋있겠다. 얘가 주인공인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진짜 바무드 전투씬에서 나름 또 간지가 있었어요. 이제 막 날아갈 때 동료들 하나씩 손에 손잡고 점프를 띄워주잖아요. 이렇게 가라 띄워주면서. 근데 빈센트가 또 멋지게 한번 또 이렇게 탁 점프를 시키는데, 여기 간지가 뛰어났거든요. 시드가 제일 멋있지 않았나요? 창으로 올려주는 거? 그것? 네.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그냥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와, 빡세겠다. 저걸 도약시키려면 대체 얼마나 힘을 들여가지고 뛰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랬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본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파파7의 주요 떡밥이자 논쟁거리. 티파냐, 에어리스냐. 과연 누가 더 좋은가? 잠시 짧은 토론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티파죠. 저는 둘만 고르라고 하면 에어리스긴 한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세히 뿌리실 거예요? 왜 뒤가 없어? 뒤를 얘기해도 정신과 시간에 방에 들어가셨으면. 저는 다른 거 고를 수 있으면, 저도 일리나가 좀 괜찮은데. 난 둘보다 일리나가 더 좋다. 둘은 그냥 미만잡이다. 미만잡이가 아니라. 그래 일단은 티파랑 에어리스 둘 중에만 골라야 된다면은 에어리스. 우리 그나마 플레이어블 캐릭터에서 얘기 좀 합시다. 플레이어블 캐릭터. 그래 UP까지 낄 수 있다 쳐요. 플레이어블 캐릭터니까. 제가 플레이어블 할 때는 솔직히 역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씨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저는 에어리어. 에어리어는 어디 캐릭터야? 쟤는 그냥 구석저고리에 있는 애다. 존재감이 그만큼 없었다. 전국의 에어리스 팬 여러분 듣고계십니까? 저분이 저 나쁜 놈이 에어리스를 그냥 공간에 짱 막힌 캐릭터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악마가 있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한 대 맞고 죽는 애들 안 쓴다고요. 에어리스가 그럼 한 대 맞고 죽는 캐릭터에 불과하다는 말씀입니까? 전국의 에어리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래도 에어리스 보스한테 맞아 죽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짜 서사적으로 봤을 때 비극의 여주인공 마냥.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예 파티에도 안 넣었던 것 같아요, 에어리스를. 사실 저도 그래요. 친구들이 이미 저보다 스토리를 더 앞질러 간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음날 학교에서. 그치, 그 충격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에어리스가 죽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파티에서 빼버리게 되죠. 확실히 저도 이거 키워봤자 아무 의미가 없구나. 근데 되게 현실적이다. 근데 저 딱 공감은 해요. 왜냐면은 제가 에어리스 키웠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경험치 어떻게 할 거야? 티파한테 줬어야지. 방송한다고 해도 그냥 스토리 스포일러 전혀 안 받고 딱 했다가 잘 키워놨는데 무조건 파티는 힐러 한 명 있어야 돼 가지고 넣어놨다가 죽었어. 네, 사실 이 게임에 에어리스는 힐러 역할이긴 하지만 정말이야. 힐러가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이 게임에서 제일 훌륭한 힐러는 클라우드예요. 맞아요. 마테리아 그냥 박아놓고 KR 계속 싸제끼면 되니까. 이 게임이 리그 오브 레전드랑 약간 비슷한 게 뭐냐면 그 전문 힐러한테 되게 박해요. 못 써요. 그냥 차라리 탱커나 딜러를 그 보조 힐러로 두는 게 낫지.
못 써요. 맞아, 지금 리미트기조차도. 롤하고 비교 잘했어. 야, 요거는 비슷했다. 괜찮았네요. 아, 이렇게 좀 끼어들어봐요, 좀. 갑자기 이상하게 막 갑자기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원래 하라 그러면 못하는 하나 얻어 사람이잖아요. 걸렸다.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좀 얻어 걸려주면 좋겠지. 근데 리미트기 같은 경우도 전체에 치유해주는 전체 힐인데 그것도 생각보다 양이 많이 안 차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초반에는 막 클라우드, 바레트, 레드 서틴 얘네 셋으로 돌리다가 뭐 후반 가면 레드 서틴이나 바레트 빼고 빈센트 넣고 요렇게만 했거든요. 아, 취향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에어리스가 성능적인 면으로 보면은, 득보다 실이 좀 많긴 해요. 가만히 보면. 죽으니까. 죽은 것도 있고, 딱히 얘가 또 엄청나게 버프를 잘 주나? 주는 건 이것도 그치 아닌 것 그치, 같고. 평타도 못 때리고 잘. 그렇다 공격력이 좋냐? 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힐러 얘기했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한데 클라우드랑? 제 뭐 이런 기억으로는 느낌이 약간 강하니까. 만화통이 좀 더 컸어가지고 썼던 걸로 얼핏 기억하거든요. 근데 네. 클라우드가 좀 만화통이 넉넉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전 그랬어요. 딱 맞아요. 공격용 충분한 것 캐릭터는 공격용 캐릭터 냅두고 에어리스를 이제 무조건 힐러 쪽으로 하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UP로 이제 아이템을 스틸하고. 근데 저 에어리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체력통이 작아가지고 한 대 맞으면 자기한테 힐 써야 돼요. 그게 맞아, 제일 큰 자해를 문제였어요. 자꾸 써야 되고. 맞아. 약간 본인 방어를 하듯이 좀 소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일단 리미트기 자체가 맞아야지 게이지가 올라가요. 안 맞으면 게이지가 안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뜯어 맞아서 맞아야 자기가 되는. 전체 힐을 쓰는 것밖에 안 돼. 저의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겠는데, 물론 뭐 제가 그만큼 안 키운 것도 있는데, 그 리메이크로도 해봐도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에어리스. 뭔가 좀 쓸모가 없어 사실상. 무난하게 잘 하고 하기도 좀 근데 이기도 아닌 것 같고 약간 게륵 이런 느낌이랄까. 리메이크는 그 원거리로 바뀌지 않았나요? 에어리스 공격이? 원작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에어리스도 처음에 원작에서 할 때 보면은 에어리스 만약에 넣는 친구들은 대부분 후발로 밀어요. 뒤로 밀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럼 방어력이 세지고 공격력이 더 떨어지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후방으로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다 뒤집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방으로 나가 있던 애들이 다 후방으로 가 있고 그치. 후방에 있던 애가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에어리스가 선봉에 나서 있단 말이에요. 그치. 겁나 두드러 맞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이제 힐러가 몸빵돼야 되는 탱커 되는 분이니까 탱커 역할을 수행하겠냐고요. 사실 제가 그런 점에서 바레트를 좀 많이 쓰긴 했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티파와 에어리스 중에 골라 그러면 솔직히 저는 티파였습니다. 매력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외형 가지고 고르라고 하면은 못 고르겠어요. 근데 이제 서사를 딱 들여보면은 결국에는 티파야. 외형도 완벽한 티파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에어리스도 티파에 못 미치진 않다. 저 미드 어떡할 거야. 미드가 뭐죠? 미드가 뭔데요? 난 당최 못 알아듣겠네. 네, 그냥 못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 사실 저도 둘 중 누가 낫냐는 솔직히 고만고만한데 약간 그 잭스 보너스 좀 들어가야 돼요? 잭스 여친이랑. 근데 약간 티파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리긴 했어요. 캐릭터 자체가 그 쇼팬츠에다가 위에도 탑 있고. 많이 탑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노린 캐릭터고. 근데 요즘에야 이제 게이머도 성비가 좀 이렇게 좀 비슷해질 수 있다고 치지만 옛날에야 뭐 남탕이었어. 근데 그렇게 따져도 그렇게 따지면 남캐들도 다 몸 좋았고 외형 괜찮았어요. 그거는 애시당초 게임 캐릭터들은 외형이나 그런 면에 있어서 남녀구분 없이 다 주인공 캐릭터 잘 뺐었어요. 생각해보십시오. 근데 다만 주인공만 봐도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주인공만 봐도 생각해보세요. 그 진짜 흰거물이 쭉쭉한 애가 치면 쓰러질 것 같은 애가 그만한 대검을 갖다가 꽂고 다니는 풍차 돌리고 있고. 풍차를 돌리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게. 저 거의 무슨 그 리듬 체도 하듯이. 근데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구멍 돌리기? 티파 같은 경우는 약간 외형적인 거 많이 노린 캐고 다만 이제 단순히 보면 물론 이제 서사까지 4명까지 완벽하지만 에어리스는 그에 반면에 좀 많이 감췄잖아요. 되게 왜 좀 옷도 길고 좀 신비스러운 캐릭터를 하지 않았나. 뭐 일단 백스토리부터가 딱 고대종이니까. 그쵸. 근데 나는 초기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어리스가 왜 기억에 많이 남고 하는 캐릭터냐면은 아무래도 여자다 보니까 여성들 무리해서 입다 보면 쟤 뭐야? 약간 이럴 수 있는 캐릭터? 맞아요. 4차원 캐릭터라서. 약간 좀 맹한 것도 같으면서 아닌 것도 같고 쟤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많아서 맞아요. 그 일러스트만 보면은 근데 너무 세피로스 같아. 앞머리가. 맞아. 앞머리가 너무 세피로스야. 솔직히 저도 원작 일러스트는 그렇게 호감은 안 가거든요. 이게 리메이크에서 보면은 두드러지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티파는 되게 착한 그냥 동네 언니, 누나 막 이런 느낌이고 에어리스는 좀 말괄량이 아가씨? 이런 느낌으로 좀 그러면서 표현이 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티파랑 처음 만날 때도 얘가 좀 약간 놀라는 눈치를 보이거나 했을 때 약간 그러면은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약간 뭐 좋아하거나 약간 그런 거라는 거 알 수 있을 때도
있을 텐데도 약간 좀 되게 해맑게 얘기하는 그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그런 느낌들이라던가 그런 게 눈치 챙겨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뒤에 가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지금 옆에 박스님 뭐 하시나 봤더니 주식 보는 것처럼 자료를 이렇게 쓰고 참고하고 계신데 뭐 지금 도표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뭐 지금 물리셨습니까?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제가 이제 이 게임기를 갖고 있지를 않아서 아니 티파랑 에어리스랑 누가 더 존재하고요. 지금 저는- 티파랑 에어리스랑 지금 지지율이랑 여론조사하고 계시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아 지금 여론조사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지지율이 네, 네. 선호하시는 캐릭터를 말씀해 주십시오. 1번 티파, 2번 에어리스. 3번 UP. 아 유피도 있지. 그래 유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치파가 좀 더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실러 계열은 있긴 있어도 딱히 있으나 마나한 워낙에 약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RPG를 하시면서 보통 힐러를 안 키우시는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 잘 안 키워요. 근데 이런 MMORPG도 아니고 이런 싱글 RPG들은 보통 힐러들의 성능이 그렇게 좋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레벨로 가다만 좀 하면은 그쵸. 없어도 갈 수 있는 그냥 정도라. 전사들로 깨부시는 게 낫지. 그렇죠. 일단 몸빵으로 승부해버리는 게 오히려 더 빠를 수 있다. 하긴 이게 후반부 가면은 막 진짜 소피라나 연마해가지고 그냥 때려 부수는 게 더 빠르지. 이게 파판 14나 뭐 와우 뭐 이런 데서야 힐러가 거의 귀족이니 뭐니 하지만 이런 데서는 또 힘들거든요. 티파는 그리고 저랑 동종업계 종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세븐스 헤븐이라는 데 갖고 이제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저 친구들 요새 힘들 거예요. 9시까지밖에 장사 못해요. 아니 근데 장사 접고 모험 떠났잖아요. 아 그러네. 모험 떠났네. 아니 좀 보증금 미리 뺐네. 가게가 다 무너졌지 않아요? 이 사람은 권리금 주고 빠졌다. 일단 네. 권리금 받고 빠졌다. 야 저걸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네. 아마 지금쯤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았을까? 호시국에 힘들죠. 자영업은.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일단은 어디다가 박아놓고 안전자산으로 박아놨다. 그렇지 않아도, 예, 시국이다 보니까 조금, 뭐 상한가를 쳐주실지 하한가를 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라지겠죠. 근데 뭐, 어드벤처 칠드런만 보면 뭐, 잘 운영하시는 거 보면은, 나름 좀 버시지 않았나. 왜 이런 쪽으로 빠진지 모르겠네요. 예. 뭐, 그만큼 재테크가 중요한 시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 에어리스 쪽이었는데,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에어리스를 안 키웠다. 저희 주변에서 그런데 결은 좀 달랐어요. 왜냐면, 그러면 살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왔던 거죠. 그러면 레벨이 높으면 살아있지 않을까? 100여만 넣으면 안 썼으니까 안 등장시켰으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거의 무슨 포켓몬인가요? 그치만 이미 스토리는 정해져 있는 걸.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렇죠. 백사이드로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얘기를 했었죠. 그나마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든 좀 막을 수 있고 자질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요즘에 만든 게임이라면 가능했을 수도 맞아요. 있을 만한 건데 그 당시 때는 원라인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뜬소문 엄청 많았잖아요. 에어리스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근데 뭐 결론은 뭐 액션 리플레이 갖다가 켜가지고 뭐 데이터 불러오는 거 정도고. 그거 말고는 뭐 없죠. 스토리상에서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유령 데리고 다니는 거니까. 이미 죽은 캐릭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배역은 끝났고 배우만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그렇죠. 나가셔야 되는데 계속 있는 거죠. 그 감동만 안 듣고. 그거 뭐 가는 거죠. 스타워즈 보면은 왜 영혼이 같이 이제 영혼하고 대화할 수 있고 약간 그러잖아요. 예. 그런 느낌? 함께. 근데 애시당초 제 기억으로는 에어리스가 죽은 것도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 그쵸. 마지막 홀리를 쓰기 위한. 서사의 당위성을 부여시켰죠. 네. 거기. 아니 그거 안 죽었으면 홀리를 발동 못 시켰다. 근데 저는 지금 와서 보면 아마 이 제작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건데 원래 티파가 뒷이야기로 보면은 원래 처음에는 메인 캐릭터 등장인물은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냥 히든 캐릭터 내진 히든 파티원 정도였고 에어리스도 죽는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등장을 시키는 걸로 결정하고 뭔가 여기서 한번 확 틀어줘야 된다 이야기를. 그래야 오는 쇼크가 크다 해가지고 에어리스를 이제 결국은 그렇게 퇴장시키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뭐 이 장면은 매체 장르를 따라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각본의 한 장면이었죠. 네, 잘한 선택이었다고 네, 생각. 당위성도 엄청나게 부여가 됐고 그래서 뭔가 절망감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상호작용이 완벽한 게임이었죠. 그 장면 하나로만큼도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캐릭터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나 그만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보면 파판이 좀 그 캐릭터 가지고 그 연출적으로 써먹은 거 되게 잘 써먹은 편이에요. 뭐 에어리스도 있고 뭐 세피로스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떻게 타락하는지 뭐 이런 걸로 잘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요. 매력적인 악역이었죠 세피로스가. 근데 딱 그 스토리 얘기만 하면 애시당초 클라우드의 스토리 자체가 반전 되게 잘 줬잖아요. 네, 잘 줬어요. 진짜 누가 상상해냈겠어요. 그거 말씀하셔도 돼요. 아니
보통 이러면은 옆에서 물거나 그러지 않을까 해서 살짝 있던 거였는데. 동의하고 있었는데. 다 동의하고 있을 것 같아. 딱히 반대 안 할걸요, 지금 여기. 다 동의하는 거 있던. 동의, 보강. 이렇게 갈 거예요. 아니, 왜냐면 사실상 클라우드 스토리가 처음에만 하더라도, 이런 스토리야? 뭐라고? 클라우드가. 세피로스가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도 돼, 지금 이거. 아니, 뭐, 그거는 기본적인 모두 아시는 스토리고. 요즘 다 결말은 다 알 텐데, 뭐, 굳이. 그죠? 잭스가 죽었어? 뭐라고? 나의 에어리스가 죽는다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클라우드, 전 그게 제일 충격이었거든요. 클라우드가 이제 세피로스의 복제품이다. 뭐라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엄밀히 따지면 복제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티파와의 기억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게 맞나 싶었는데 그 반전도 잘 넣었고 엄밀히 따져서 복제 클론만이었던 게 아니라 클라우드는 원래 있었던 인물이다. 그 사실을 그러면 이 스토리 왜 빈 건 어떻게 하는 건데 사실은 이랬어라고 푸는 것도 너무 잘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그 이야기들의 당위성을 정말 잘 부여했죠. 저는 오히려 보면은 야 그러면 세피로스 쟤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기억하는 거야? 왜냐면 세피로스는 5년 전에 네가 만들어진 인물이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있던 솔저였고 엄밀히 따지면 그 솔저 등급 중에서 최하위 병사였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사실 잭스가 못했던 거를 클라우드가 한 거잖아요. 네. 야 그렇게 하면서 당위성을 다 하면서 잭스와의 연결점도 다 만들어지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인간 승리의 관점도 있죠. 클라우드는 그 정도의 능력도 없는 존재였는데 결국은 이제 해냈다. 가장 평범한 존재가 가장 닿을 수 없는 존재의 벽을 넘어서가지고 세상을 구한 거니까. 그게 크라이시스 코어에서 나왔던 건가? 어떤 거요? 원래 클라우드가 일반 따까리 병사였던 거. 네. 그거를 근데 원래는 자기가 솔저였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 행동이 원래 다 잭스가 했던 행동을 자기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풀어지는 내용이 세븐에서 나왔던 건지 크라이시스 코어에서 나왔지.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세피로스가 이제 네가 잭스의 기억을 투영하고 있는데 그게 제노바 세포의 그런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넌 원래 그 자리에 없었던 거 넌 잭스의 그런 기억을 한 거야라고 했다가 본편에서 이제 그걸 뒤에 숨겨져 있던 병사였다는 걸 알려주죠. 이제 맨 처음 기억으로는 자기가 찔렀다고 기억한 것도 그죠. 이제 투구를 쓰고 찌른 병사가 있어요. 이제 본편에서 투구 찌른 병사가 신라 병사. 네, 신라 병사인데 이제 걔가 머리를 딱 벗고 클라우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크라이시스 코어에서 잭스와 아는 사이였다는 연출을 좀 더 같이 더 추가를 해서 대사까지 넣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됐었고 그럼 왜 그러잖아요. 쫄병과 1등급의 어떻게 그렇게 막 친하고 그럴 수가 있냐. 왜 챙겨주냐. 그걸 이제 크라이시스 코어에서 서사를 덧붙였죠. 여기서 그 본편에서도 클라우드가 조금 회상씬을 있어요. 애들한테 설명할 때. 너 그때 뭐 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회상씬에서도 보면은 지금의 클라우드와 성격이 완전 달라요. 자기가 설명할 때.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너무 활발해, 캐릭터가.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떡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지 않았나. 뭐 지금도 먹힐 수 있는 스토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충분히 매력적인 스토리니까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이 동경하던 정신적 도플갱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었다. 사실은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전개가 주인공이 저래도 되나? 라는 부분 있잖아요. 주인공은 항상 표본적인 게 있었잖아요. 항상 정의롭고 뭐 평범했지만 어느 순간에 뭘 얻었던가 뭐 아니면은 내가 이거를 해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은 나의 환경이 이래야 해서 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이었는데 드물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그거를 같이 티파가 옆에서 봐주면서 그 서사가 완성되고 티파 마지막에 그 공정에서의 그 연출이 딱 끝. 그래서 그거 리메이크에 나온대요? 네, 저는 리메이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듣고 계십니까? 스퀘어 에닉스 여러분들. 잘 만들어주세요.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클라우드가 약간 페인되는 씬이 잠깐 있잖아요. 있어요. 거기서 보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 남친은 내가 살린다 하고 거의 그 내조의 여왕이지 않았나.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된 것도 사실상 보면 티파가 그 말을 안 해줘서 그래요. 왜냐면은 이게 클라우드가 기억에 혼선이 있을 때 세피로스가 너는 내 클론이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넌 만들어진 존재다. 근데 티파가 여기서 얘기를 해줬어야 돼. 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야 라고 해야 되는데 나도 이게 막 혼란스러워 하는 대사를 본편에서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그 설정 구멍이 몇 개 있긴 한 게 티파의 이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그 세피로스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너는 이제 만들어진 거다 약간 이래서 분노하는 설정이잖아요. 분노라고 해야 되나 타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설정이잖아요. 이제 자신의 과거를 알고 나서 절망?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데 뭘 또 그렇게까지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 제가 해봤을 땐. 저렇게까지 발끈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긴 하는데 굳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죽여가면서 그럴 이유까지 있냐라는 느낌이죠. 괜히 막 진짜 있지도 않은 뭐 엄한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그거는 세피로스랑 제노바랑 신라가 풀 문제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싹 다 죽이고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세피로스가 그렇게 된 게 타락보다는 제노바 세포 영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세피로스 자체는 그냥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호조하고 그 사이에서 나왔던 여자분이 있어요. 결혼하신 분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 두 분이 그 그 뱃속에 있는 아이마저도 제노바 프로젝트에 참여시켰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 세포 영향으로 저는 세피로스가 좀 뭐랄까 중이병이 좀 많이 도조셔가지고. 근데 세피로스가 책 읽고 그 진실 알기 전까지는 그게 개화를 안 했었잖아요. 약간 그런 것도 있죠. 근데 G 프로젝트랑. 세피로스가 호조 아들이란데. 그렇죠. 근데 우리 그 스토리 라인을 처음부터 이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중간부터 막 치고 들어가니까 중구난방 들어가게 되는데. 갑자기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저희 오늘 한 밤새야 될걸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갈 거 뻔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분은 또 말 타고 뭐 산으로 들러 배틀그라운드로 가실 거고 저분은 또 갑자기 뭐 놀아러 가실 것 같고 뭐 그런 지식 분위기라서 점점 이제 기력 빠질 때 됐어요. 아직 생생하시죠? 저요? 네. 전 아직 괜찮아요. 네, 아직 괜찮으시겠죠. 뭘 한 게 있어야 괜찮지. 아니 여기 더 이상 뭐 여기 말이 많은데 여기서 난 못 끼겠어. 그게 게임을 해봤어야지 끼는 건데 그러니까. 해보질 못했잖아 사실. 앞에만 하고 뒤에를 전혀 모르고 그냥 대충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그냥 오프닝 본 것만으로도 박수 한번 쳐줍시다. 내가 오프닝 가는 데까지 해도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꼴랑 5분 남짓 고생하셨습니다. 나 5분, 그 말이 5분이죠? 나는 며칠이 걸렸는 줄 알아요? 얼마나 오래 걸렸는데. 자리 지키고 있는 게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너무한 엉덩이 거 아니야? 붙이고 에어리스가 그 미드갈 나오는 거, 야, 고생하셨습니다. 기차까지 보셨으면 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시간 있으신 분들은 땡팁으로 보시면 되고요.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두 명의 얘기를 하다가 또 여기까지 흘러오는 상황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에어리스는 스토리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했을 때는 에어리스가 좋은데, 점차 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티파가 더 좋긴 하죠. 네, 뭐. 물론 뭐 매형적인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제가 61회차도 얘기했지만, 네, 티파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다 좋은데, 캐릭터적인 관점에서도 더 티파가 와닿기도 하고, 아무래도 에어리스는 뭔가 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느낌이 좀 강한 캐릭터로 어느 순간 각인이 좀 되다 보니까, 더 그렇게 좀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도, 세피러스라는 존재가 있고, 이렇게 최종 보스라는 거에 대한 게 다 나오는데, 좀 음습하다고 해야 되나요? 드러나지 않고 막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스토리로 표현해주고 비춰지는 느낌도 있고 막 흔적도 있는데 그거 말고는 좀 뭔가 감춰져 있는 느낌이라서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은 막 그런 좀 불안감 같은 걸로만 표현되는데 리메이크에서 아예 대놓고 등장을 해버리잖아요. 딱 처음부터. 뭐 그런 관점의 차이처럼 에어리스도 좀 그런 결로 좀 다가와져요. 리메이크 디자인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해요. 앞머리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내려왔죠 이제. 네. 저도 리메이크 기준이면 저도 에어리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이나 느낌을 되게 잘 살렸고 개발팀이 뭐 목표로 했던 어드벤처 칠드런의 현 세대에서 가장 최적화로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느낌에서도 구현을 잘한 것 같은데 전후 사정들을 다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결과적으로 티파가 아닌가. 근데 리메이크판에서 바레트는 좀 생각한 거와 좀 다른 얼굴이 돼서 약간 옛날에 그 블레이드 아시나요? 블레이드. 그 느낌이에요. 웨슬리 스나이프스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얼굴로 좀 변해버려서. 하긴 전 솔직히 초창기 때는 약간 장고한의 느낌이 살짝 네 맞아요. 있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도 사실 약간 채치스 느낌으로. 너무 이미지가 변해버렸어. 그나마 이게 어드벤처 칠드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쵸. 그때 얼굴 바레트는 가지고. 그때 외형이 워낙 좀 잘 뽑힌 것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대가 지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잘 뽑힌 게 있다 보니까 그때 느낌이 강한 저 친구 개인 시나리오만 봐도 그 플레이하다 보면 캐릭터마다의 개인 시나리오가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레트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저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 리메이크 기준이긴 합니다만 티퍼가 좀 많이 감점이 된 게 왜 티퍼가 어때서? 어드벤트 칠드런이 되게 이쁘게 나왔어가지고 거기서 확실히 예뻤죠. 네 그래가지고 리메이크가 살짝 좀 아닌데 이래가지고 유일하게 제가 느끼는 관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티파는 좀 논쟁이 있더라고요. 리메이크랑 어드벤처 칠드런이랑 딱
경계가 있어요. 왜냐면 에어리스는 마지막에 꼴랑 살짝 한 5초 나오나? 그쵸. 5초, 10초 나오고 끝이야. 그게 없어. 그냥 그것도 얼굴이 다 나오는 거는 한 3초 컷이야. 저는 본편 안 보고 어드벤트 칠드런부터 봐서 쟤는 누군데 이랬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마지막 장면으로 하면 아니면 뭐 이제 괜찮지 하면서 잭스랑 같이 나오는 게 끝이야. 그쵸. 근데 거기서 마리가 너무 귀엽게 나오잖아요. 아, 마리는 진짜 귀여워요. 근데 저는 리메이크 때도 마리도 귀엽게 나왔어요. 그래요? 네. 리메이크 마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성우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게 진짜 아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성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레트 딸이 아니잖아요, 원래. 양녀 같은 그죠. 느낌인 거죠. 맞아요. 예, 그 친구의 절친. 청딸인데 다인이었나? 네. 그런 친구였는데. 스토리하면 역시 빈센트도 빠질 수가 없죠. 근데 또 그 스토리를 또 가면 또 호조가 있어요. 왜냐면 사실상 빈센트가 사랑했던 여자가 세피로스의 어머니이자 호조의 와이프. 그래서 제가 호조를 안 좋아해요. 제가 빈센트 진짜 좋아했는데 그러니까요. 호조 이 새끼 때문에 아니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애시당초 신라가 그 제노바를 발견했을 때도 보면은 제노바 세포를 가지고 세피로스가 탄생된 것도 그 다른 과학자도 한 명 있지만 요 호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아 세상 호조하고 그 다른 그 박사가 하지만 않았어도 일사단 안 났어. 호조가 확실히 근데 생긴 건 이상하게 생겼는데, 역시 사자여서 그런지. 사자 직업을 가져야 여자가 꼬인다. 딱 그런 생각을 해요. 스토리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은 어쨌든 첫 스타트는 제노바부터 가야 되겠죠. 그쵸. 먼 옛날 하늘에서 이 떨어져서 이 별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존재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관점들이 여러 가지로 나뉘고 그 안에서 뭐 라이프 스트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이제 테마가 섞이면서 이제 거기에서 분산관계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가는 건데 제노바, 라이프 스트림 요걸 떼고 봤을 때 그럼 그 이야기의 시작점을 누구로부터 볼 건가 하면은 호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 사건의 주범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장본인이니까 호조는 욕먹어도 싸다. 리메이크에서 진짜 재수없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또 썰렁해지는 이 분위기. 시간과 정신의 왕에 혼자만 들어가시면 되지 왜 같이 들어가게 만들어. 선도 필요해요. 다들 전투력 부족하면 빨리 오라고. 예, 미안합니다. 그러면 스토리적인 부분을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디스크 1부터 해서 그냥 이렇게 쭉 훑으면서 캐릭터 얘기도 다 섞어가면서 플레이 관련된 얘기도 하고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오프닝이죠. 예, 라이프 스트림의 환경이 나오다가 그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입자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에어리스의 눈동자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의 서막이 시작되죠.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마왕루의 배경이 보여지고 나서 기차역 쪽으로 카메라가 이동을 하면서 사건이 출발이 되는 거죠.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히 조금씩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뭐 아바란치라고 하면 저항군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마왕로를 이제 부시겠다. 이래서 다 모였고 출발을 한다라는 그 시점이 바로 그 게임의 시작이거든요. 그렇죠. 그 마왕로를 왜 터뜨리느냐? 바렛이랑 이런 친구들은 그 마왕로라는 게 마왕 에너지를 자꾸 신라 회사에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거를 자꾸 뽑아 제끼면 말 그대로 별 자체가 뭐라고 죽는다고요? 생명이 죽는다? 뭐 어쨌든 별의 생명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ESG 에너지를 뽑아내는 거니까. 중시하는. 네. 그래서 ESG 경영을 여기서 뛰어나는 따지고 보면 아발란치 이 친구들 환경단체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세요. 그린피스 같은 그린피스예요? 분들이에요. 그린피스인데 총이랑 폭탄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죠. 솔직히 신라가 해왔던 행보가 좀 너무 그러니까 개발을 하면 요즘 기업들은 왜 개발하면서도 환경을 지켜주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 여기 이 스토리에서 보면 신라는 너무 개발만 해. 그쵸. 별이 죽든 말든. 그래서 실제로 대전쟁도 한번 일어났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옛날에도 사람도 다 똑같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뭐 이 게임 생각했나. 상에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신라를 옹호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 근데 사실 지금 당장 살기에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걸 뽑아서 쓰는 거 나쁘지 않다. 근데 왜 너네가 그걸 부시려고 난리치냐? 그러면 우리가 더 살기가 힘들어질 거다. 근데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소비가 극도로 심해지는 원인을 제공하는 신라를 없애야지 이 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발란치들의 생각인 거고, 아니다. 그렇게 발전된 문명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 라면서 아발란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진짜 현실이랑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신라의 차이점은 그거죠. 현실 기업이랑. 그게 문제가 되면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안 찾는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사실 얘네들이 제노바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스토리 시작 30년 전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곧 가면은 요 에너지가 떨어진다라는 결과 보고를 받고 그래서 이제 고대종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게 대분화에서 발견된 웬 생명체였는데
그거를 이제 제노바라고 이름 붙였죠. 그래서 이걸 고대종으로 알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고대종이 아니었고 그래서 솔저들이 양산되고 문제는 여기서 얘네들 가지고 환경을 잘 해주자 이게 안 됐는데도 계속 환경을 뽑아짓게 먹고 지구를 그냥 그렇게 소비를 하니까 그런 거 사실상 그렇잖아요. 이 현대사회 문물을 안 해도 살 수 있어. 석유 안 쓰고 해도 사람 살 수 있어. 근데 이제 편하자고만 하더니 그래서 이제 아발란치 같은 환경단체가 반발 조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환경단체라 그러니까 되게 자꾸 이상해져. 그러니까 사실상 환경단체라기보다는 환경단체 굳이- 플러스 무기.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렇게까지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래요. 막 우리가 솔직히 해외 문물 다 안 써도 살 수는 있는데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지구를 파괴하려고 그러니 그런 거 굳이 안 좋다. 근데 신라에서도 얘네들 회장이나 이런 애들이 세금이나 이런 걸 자기네 맘대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에 이 대한 반만도 많았었어요. 정부 없이 기업만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니까요, 이게. 그렇죠. 이 배경은 사실상 정부라는 배경은 없죠. 신라라는 기업이 독재지 그냥 거의. 독재적으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자신들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걸 무기 삼아서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그냥 신라 자체가 약간 정부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뭐 기업에서 뭐 군인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일단은 그 게임상에서도 시장이 등장은 해요. 근데 시장도 뒤에서 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의미 없죠. 네, 그냥 꼭두각시죠. 거칠해. 거의 있으나 앞으로 마나한 그런 거죠. 거의 뭐 한국전력공사보다 못한 정부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얘네들 아발란치 애들 뭐 이렇게 쳐들어갔을 때도 시장이 도와줘요, 사실. 키도 주면서 카드키 주면서 왜 우리 도와줘 했더니 저 엿먹였으면 좋겠어.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신라가 레이지가 좀 엿먹었으면 커졌어야 좋겠다. 돼. 그러려면은 좀 신라가 좀 어느 정도 타격을 그러니까 맞아요. 줘야 돼. 진작에 마왕 그만 쓰고 전기차 내렴 이랬어야 됐는데 갑자기요. 전기차.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 그만 쓰고 전기차 내하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환경을 생각하자. 예 테슬라 짱짱맨이다. 주식 갖고 계신가 봐. 그러셨어요, 테슬라? 아니요 안 했어. 네, 그래요. 말했잖아요 카카오 물렸다니까. 힘내시길 바라겠어요.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일단 마왕로를 파괴하러 가서 하나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해서 대원들이 흩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가 에어리스를 만나게 되죠. 그죠. 그 꽃파는 소녀에서.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멀쩡하죠.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해요. 꽃밭에 떨어져서 괜찮았구나. 꽃밭의 쿠션이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요. 웬만한 라꾸라꾸 꽃밭에? 침대 수준인가 봐. 꽃밭에 대체 매트리스를 몇 개를 깔아놓으시는데 아니 진짜 그 인명구조 할 때 크게 막 튜브 같은 거 까시잖아요. 네. 보통. 그 정도의 근데 거기에 떨어져도 충격이 너무 강해서 기절한다고 하거든요. 물론 기절을 했다가 깨어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나무에 떨어지면 살 수는 있다고는 하는데 모르겠어. 근데 아까 그 장면에서 근데 사실 제일 재밌었던 게 에어리스를 만나서 좋았던 게보다 저는 아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레노를 거기서 나오거든요. 처음. 맞아요. 그렇죠. 첫 등장이 거기에요. 그때 빨간 머리 이거 경광봉이 아니라 3단봉 들고 다니면서 경광봉이요? 3단봉을 들고 다니면서 와갖고 싸울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제 에어리스를 데리러 왔던 시인이죠. 정장에 고글을 끼고 이런 패션 센스는 진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게 또 어울려요, 근데. 그쵸 이거 호스트바에서도 하기 힘든 패션인데. 그래서 이제 만나고 나서 다시 이제 잠깐 또 헤어지고 진행한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이 꼬이다 보니까. 다음 마왕로를 또 파괴하기 위해서 네. 또 한 번 가게 되죠. 저렇게 근데 이제 매복이 있었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에어리스하고 만남이 있는 후에 거기서 또 이제 아발란치 활동을 하다가 주 배경이 되는 미드가르드란 도시에 약간 빈민촌이 있어요. 거기를 폭파해가지고 한다는 계획을 알게 돼가지고 그걸 저지하러 갔다가 맞아요. 이제 그거를 저지 못하고 그때 캐릭터들이 많이 죽고 네. 이제 그래서 신라 본사를 쳐들어 가려고 하죠. 아발란치는 그때 참고로 에어리스도 납치돼 있고 여차저차 많은 상황이 있어서 구하러 가면서 티파가 납치되지 않아요? 아니 에어리스 요 관점은 이제 티파가 그 정보를 알려고 어디에 잠입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가 여장을 하게 여장하게 되거든요. 되는. 그 씬, 네. 네. 지나갈 수가 없는 씬이죠. 그렇죠. 네. 리메이크에서도 꽤 많이 다뤄졌던 씬이죠. 그렇죠. 거기서 계획을 알게 돼서 계획을 저지하러 갔다가 계획이 저지 안 돼서 폭삭 무너졌는데 에어리스를 또 만나러 갔더니 에어리스가 또 이제 바레트의 딸을 이제 임지를 잡겠다고 하는 그 신라의 협박을 당해서 가서 이제 또 에어리스를 구하러 가면서 에어리스와 레드 서틴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신라 회장과 단판을 지으러 갔더니 신라 회장이 죽어있네? 네. 하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이제 우리는 마왕로를 어떻게 좀 제재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미드가를 빠져나가는 게 스토리가 되죠. 근데 그 여장 씬이 사실 그때가 제일 재밌긴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신선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음식점 가갖고 그 노가다성이 좀 짙은 있어요. 맵이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좀 재밌었고. 근데 2020년에 해본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귀찮은 걸 해놨어요. 그리고 근데 리메이크에서도 이거 힘을 좀 줬던 그게 서브 미션이, 그러니까 메인 미션이긴 했어요. 헬스장 가갖고 그 아, 옷가마가 있어요 거기 가면. 아,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여자 캐릭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캐릭터들은 다 근육질인데 여자 캐릭터한테 다 형님 이러고 있고 그럼 그 사람한테 말 걸면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가발을 나중에 얻을 수 있게 그거 스쿼트 미션을 해야 돼요. 돼요. 그래서 앉았다 일어났다 버튼을 3개를 돌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신선했고. 키보드로 할 땐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패드로 할 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죠.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리메이크에서도 확실히 거기에는 좀 힘을 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많이 힘준 것 표현을 같던데요. 좀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리메이크에서도 그런가요? 여기서도 클라우드 여장을 잘 해놓으면 선택받을 때 클라우드를 선택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여기서도 근데 그러나? 리메이크를 아직 안 해봐서. 기억하기로는 리메이크는 아마도 거의 클라우드 쪽을 선택하는 걸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요. 근데 그게 좀 뭐라더라? 리메이크에서는 너의 삐딱한 그런 태도를 꺾어주겠어라는 느낌으로 좀 연출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갔던 것 같은데 과거에 이제 리메이크가 좀 욕을 먹었던 게 그때는 이제 좀 분기를 좀 잘 줘가지고 이렇게 좀 파편이 잘 나뉘었는데 여기는 좀 약간 뭉탱이로 나오나? 네, 뭉탱이고 약간 이지선다 같은 느낌으로 좀 연출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얼추 꾸며서 갔을 때는 그냥 클라우드로 그냥 고정을 해서 뽑아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캐릭터로 뽑는 것 같진 않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희가 기억하는 게 조금 약간 다를 수 있다는. 네, 너무 오래된 게임이라 네. 저희도 플레이한 지가 사실 너무 오래됐어요. 더욱 깊이 탐험에 몰입 중인 77회차 스테이지. 파트 2이자 두 번째 디스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의 최종 장이 될 세 번째 디스크는 2월 23일 저녁 오늘 예정입니다. 분량 편집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예정 공개 시간보다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언제나 화목하고 즐거운 레트로 라이프 보내세요. CHRP